매일 하는 목욕이 평생 동안 당신을 신선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굳게 믿어왔지만 70세가 넘으면 오히려 당신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의존했던 그 뜨거운 샤워나 욕조에서의 긴 목욕이 당신의 피부를 조용히 벗겨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심지어 위험한 낙상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생각이지 않나요? 수년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목욕하는 것이 더 나은 위생이라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규칙이 바뀌고 그 진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얇아진 피부, 숨겨진 건강 위험, 그리고 70세 이후 청결함의 의미에 대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개인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유빌까지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게다가 미끄러운 욕실에 들어갈 필요 없이 노인들을 신선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전문가가 승인한 비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노인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이며 70세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피부는 근본적으로 구성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획기적인 연구를 포함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범위를 밝혀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상당히 얇아지고 가장 바깥층인 표피는 밀도를 잃는 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산 감소로 인해 아래층인 진피는 약해집니다. 한때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했던 천연 오일을 분비하는 피지선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땀샘도 활동이 줄어들어 피부의 수분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연약해져 한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튼튼하고 기름진 보호막이 부족해집니다. 노인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 특히 뜨거운 물, 강한 비누 또는 장시간 몸을 담그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취약성을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번의 샤워나 목욕은 피부의 보호 오일인 피지에 줄어드는 저장량을 벗겨내어 피부를 노출시키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 과정이 단지 표면적인 불편함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초기 결과는 건조함입니다. 팽팽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조한 감각입니다. 피부에 손상된 장벽이 자극을 유발하여 종종 지속적인 가려움증으로 악화됩니다. 더 심한 경우 건조증으로 알려진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어로 건조를 의미하는 크세로시스는 피부를 거칠고 비늘 모양의 풍경으로 바꾸고 때로는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 균열이나 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열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출혈을 일으켜 감염을 유발하거나 피부염과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 외에도 과도한 목욕은 노인의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방해하는 끊임없는 가려움증이나 하루 종일 옷에 걸리는
비늘 모양의 피부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목욕하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일 수 있으며 여기에 피부 손상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될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에 필수적인 지방 화합물인 지질을 용해시켜 이러한 손상을 가속화하는 반면 알칼리성 비누는 건강한 상태에서 약 4.2라 5취업5인 피부의 자연 pH를 방해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외모나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건강 위험입니다. 손상된 피부는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알레르겐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어 감염을 유발하거나 궤양과 같은 만성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위생 습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의 회복력을 조용히 약화시켜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덜 자주 목욕하면 감염 위험이 낮아집니다. 청결함이 잦은 세척과 동일시되는 세상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덜 자주 목욕하는 것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을 멈춰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에 근거한 발견이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같은 출처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을 추적한 연구자들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목욕 빈도를 줄인 사람들이 피부 찢김이 더 적었습니다. 그 작지만 위험한 피부 찢김은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긁힘에서 쉽게 회복되는 젊은 피부와 달리 노화된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회복이 느립니다. 혈액순환 감소, 면역체계 약화, 세포 회전율 감소 등 노화의 특징으로 인해 이 섬세한 조직의 찢김은 빙하처럼 느린 속도로 치유됩니다. 이러한 열린 상처는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연쇄 상구균과 같은 박테리아의 통로가 되어 본과지겸, 농양 또는 심한 경우 폐혈증과 같은 전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습관과 피부 찢김 사이의 연관성은 물과 비누가 노화된 피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잦은 세척, 특히 뜨거운 물로 하는 세척은 피부 세포를 함께 붙잡고 수분을 유지하는 지방과 오일의 미세한 보호막인 지질 이중층을 손상시킵니다. 강한 세제는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을 분해하여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약간의 압력에도 찢어지기 쉽게 만들어 이러한 손상을 증폭시킵니다. 스웨터를 입거나 거친 표면에 스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함을 느끼기 위한 흔한 습관인 세게 문지르는 것은 기계적 스트레스를 더하여 피부 구조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끊임없는 세척과 건조의 순환은 미세한 찰과상과 찢김의 전쟁터를 만들어내고 각각은 병원균의 잠재적인 침입 지점입니다. 대조적으로 덜 자주 목욕하는 노인들, 예를 들어 격일 또는 일주일에 2, 3번 목욕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천연 오일을 유지하고 방어력을 재건할 기회를 갖습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는 젖은 천으로 부분적으로 닦는 것으로 전체 몸을 완전히 헹구지 않고도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이점은 감염 예방을 넘어섭니다. 피부 찢김이 줄어들면 통증이 줄어들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중요 고려사항, 이동이 불편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에게는 먼지보다 낙상이 더 큰 위협입니다. 욕실은 단순히 몸단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지역이며 매일 목욕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경고를 울리며 낙상이 노인의 부상 및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통계는 암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며 이러한 사고는 수백만 건의 응급실 방문, 수많은 골절, 그리고 상당수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근력 약화, 반사신경 둔화, 관절염, 신경병증,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균형과 안정성이 저하되어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누 거품으로 미끄러운 광택 타일이나 매끄러운 에나멜 욕조와 같은 젖고 미끄러운 표면은 이미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욕실을 진정한 지뢰밭으로 만듭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즉시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킵니다. 샤워를 하러 갈 때마다 욕조 턱을 넘고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들어가거나 젖은 몸으로 나오는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야를 흐리게 하는 증기의 안개, 열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 또는 너무 오래 서 있는 것에서 오는 피로까지 더하면 넘어질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는 목욕 루틴이 종종 피로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즉 아침의 몽롱함이나 저녁의 피로와 일치하여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낙상은 단순한 타박상이나 놀람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또는 독립성을 잃게 하는 합병증의 악순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고 주요 부위는 스펀지 목욕이나 세면대에서 씻는 것으로 보충하는 덜 잦은 목욕 일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욕실 방문 횟수를 절반 이상 줄여 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입니다. 여기서의 절충가는 명확합니다. 깨끗함은 신체적 안전에 비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지, 땀 또는 희미한 냄새는 대퇴골 골절이나 뇌진탕보다 훨씬 덜 위협적입니다. 혼자 살거나 지원이 제한적인 노인에게는 낙상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또는 앉아서 하는 샤워로 전환과 같은 실용적인 적응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방문 횟수가 줄어들수록 넘어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데이터는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낙상 예방 전략은 노인의 부상률을 눈에 띄게 감소시킵니다. 매일의 위생에 대한 임의적인 기준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현명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선 순위의 생명을 구하는 재조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대담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물 한 방울이나 비누 한 조각 없이 작동하는 놀라운 자가 청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의 속임수가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에 의해 연마된 생물학적 작용입니다. 피부는 수동적인 캔버스가 아니라 유익한 박테리아, 천연 오일, 그리고 미세하게 조정된 pH와 수분의 균형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협력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미 노화로 인한 연약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인들에게 과도한 목욕은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바로 그 동맹군을 씻어냅니다. 샤워를 줄이고 몸이 스스로 할 일을 하도록 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연이 진정으로 최고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자가 청소 시스템의 핵심에는 피부 미생물군이 있습니다. 표면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현미경 크기의 진드기까지 활발한 미생물 공동체입니다. 제거해야 할 세균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미생물의 많은 부분이 공생 파트너입니다. 여드름균과 표피포도상국균과 같은 종은 죽은 피부세포, 땀, 과도한 오일을 먹고 무해한 부산물로 분해하는 동시에 해로운 병원균과 경쟁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박테리아는 또한 항균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것들을 피부 감염의 흔한 원인인 황색 포도상국균과 같은 침입자를 막아내는 작은 화학무기라고 생각하십시오. 한편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진 분비물인 피지는 피부를 보호막으로 덮어 수분을 가두고 먼지를 막습니다. 죽은 피부세포는 탈락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먼지도 함께 제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미생물, 오일, 그리고 세포 회전율이 함께 피부를 역동적인 평형 상태로 유지합니다. 문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잦은 목욕은 이 우아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은 피지를 용해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높은 pH의 강한 비누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여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깨고 자극이나 감염의 길을 엽니다. 이미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생물 다양성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지나친 청결함은 건강에서 해로움으로 균형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저널의 연구, 특히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척은 더 높은 건조율, 습진 발병,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모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징후입니다. 대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만 필요한 경우 pH 균형이 맞는 순환 클렌저를 사용하여 목욕하면 피부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종종 가장 큰 위생 문제인 냄새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와 같이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는 것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몸은 자연스러운 리듬에 맡깁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해방적입니다. 목욕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피부의 완전성을 보존하며 몸이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과 일치합니다. 역사적 맥락은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간은 매일 샤워가 20세기 문화적 규범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최소한의 목욕에 의존하여 수세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그 회복력에서 교훈을 얻어 몸이 기본적인 청결함과 건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덜 자극받고 더 균형 잡히고 스스로를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비누에서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건강 증진의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2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개인 위생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놀라운 사실을 준비하세요. 노인병학과 피부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목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청결함을 포기하거나 기준을 낮추라는 요구가 아니라 노화된 피부와 신체의 고유한 요구에 맞춰진 의도적이고 증거 기반의 변화입니다. 방치와는 거리가 멀고 70세 이상에게 과도한 세척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현대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매일 목욕하라는 만트라에서 급진적인 이탈이지만 과학이 노년기에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의 층을 벗겨내면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은 피부과 의사, 노인병 전문의, 그리고 노화와 위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연구자들을 포함한 권위 있는 목소리들의 합창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피부과학회와 같은 기관의 지침과 고려대학교와 같은 기관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은 잦은 목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노화된 피부는 더 얇고 건조하며 기름기가 적어 물과 비누로 인한 손상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조언은 피부 표면적인 문제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것은 노인의 전반적인 상태에 위생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목욕 빈도가 개인의 요인, 즉 활동 수준, 건강 상태 및 개인적인 편안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활동량이 적은 은퇴자는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나 매일 정원을 가꾸는 노인보다 훨씬 적은 땀과 먼지를 생성합니다. 요실금이나 만성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집중적인 세척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전신을 담그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은 매일 하는 목욕이 보편적인 근본위제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을 무너뜨립니다. 그 규칙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신선함을 강조하는 힙세기 마케팅, 즉 비누 광고에 덧뿌리를 두고 있으며 노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고려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목욕은 허약한 성인의 피부 손상, 자극, 심지어 욕창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덜 잦은 세척은 피부의 자연적인 방어력을 보존합니다. 실용성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고 얼굴, 손 또는 사타구니와 같은 부위는 수건으로 부분적으로 닦는 것으로 전체를 헹구는 부담 없이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잦은 목욕의 가장 큰 동기부여 요인인 냄새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도도란트, 간단한 물티슈 또는 옷 갈아입기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것에 지능적으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상식에 따라 안내될 때 적을수록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매일 하는 목욕은 노인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욕은 간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70세 이상의 많은 노인들에게는 큰 신체적 부담을 주는 힘든 시련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저널 자마은 종종 간과되는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여 세척 행위가 에너지 저장량을 고갈시키고 노화된 몸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 일상처럼 느껴졌던 샤워, 물줄기 아래 서 있기 또는 욕조에서 나오기가 근육 약화, 관절 경직, 체력 저하로 인해 힘든 마라톤으로 변합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은 피부를 보호하거나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중한 에너지를 보존하여 부담스러운 일에서 관리 가능한 의식으로 목욕 시간을 바꿉니다. 목욕의 신체적 요구는 다면적이며 자마 연구는 이를 냉정하게 명확히 분석합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10분리 5분 동안 서 있는 것은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여 미끄러운 공간에서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숨가쁨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나 폐가 약해진 사람들은 증기가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어려움을 겪어 편안해야 할 순간에 헐떡거릴 수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인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앓고 있는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모든 움직임이 고통스럽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굽히거나 등을 문지르기 위해 팔을 뻗거나 비누를 쥐는 것조차 삐걱거리는 관절을 고문으로 만들어 목욕을 고통의 연속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욕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특히 신경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진 경우 더 이상 쉽지 않을 수 있는 균형과 힘을 요구합니다. 그 여파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수건으로 닦고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을 말리고 옷을 입는 것은 남은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고갈시켜 일부 노인들은 너무 지쳐서 누워야 합니다.
자만은 이러한 피로가 지속되어 하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지적합니다. 산책을 거르거나 식사 준비를 놓치거나 사교 활동 대신 잠을 자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허약하거나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하는 목욕은 고갈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어 독립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목욕하고 샤워 의자나 물줄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핸드헬드 노즐을 사용하는 등 더 가벼운 일정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손주들과 놀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단순히 하루를 즐기는 데 필요한 체력을 보존합니다. 연구는 그 이점을 뒷받침합니다. 목욕 빈도를 줄이는 것은 노인들의 피로감 감소와 기분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 보존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증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들에게 샤워 루틴을 줄이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활력을 되찾고 목욕 시간을 전투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3번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생은 단지 목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이 있습니다. 위생은 전신 목욕과 동의어가 아니며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청결함이 매일 몸을 담그는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문화적인 유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대안들은 샤워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선하고 건강하며 품위 있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티슈, 손 씻기, 구강 관리, 깨끗한 옷, 그리고 규칙적인 몸단장은 잦은 목욕의 위험을 피하면서 노인들을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는 스마트하고 맞춤화된 자가 관리 도구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위생은 물의 양보다는 전략적인 개인화된 선택에 더 달려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각 옵션이 그 자체로 실용적인 강자인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물티슈는 미리 촉촉하게 적셔진 놀라운 제품으로 땀과 박테리아가 모이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또는 얼굴과 같은 주요 부위를 빠르고 부드럽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연약한 피부에도 부드럽고 헹굴 필요가 없으며 미끄러운 공간에서 서거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초석으로 온몸을 씻지 않고도 문 손잡이, 음식 또는 얼굴에 가장 많이 묻는 먼지와 세균을 제거합니다. 목욕 논쟁에서 종종 간과되는 구강 관리는 위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치질, 치실 사용 및 구강 청결제 사용은 냄새와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숨결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매일 갈아입는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옷은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며 머리를 빠르게 빗거나 닦아내는 것은 깔끔한 외모를 유지합니다. 도도란트나 바디미스트와 같은 표적 솔루션을 추가하면 전신을 헹구는 번거로움 없이 결과를 제공하는 관리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무릎이 안 좋은 80세 노인이 샤워기 헤드와 씨름하거나 욕조에 들어가는 것은 벅찰 수 있지만 천으로 닦거나 셔츠를 갈아입는 것은 가능합니다. 습한 머리카락과 차가운 욕실이 오한이나 폐렴 위험을 초래하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라이 샴푸나 따뜻한 물수건이 전신 목욕보다 훨씬 낫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제리아트릭 너싱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목욕 대안을 사용하는 노인들은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보기 좋다고 보고하며 피부 문제나 피로 불만은 더 적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존엄성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엄격한 획일적인 일정보다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위생은 비누 거품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달려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노인들이 숙달해야 할 유연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예술 형태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건강과 예절의 초석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던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조용히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증거는 쌓여가고 있으며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얇아진 층과 사라져가는 오일로 인해 노화된 피부는 잦은 세척의 공격에 시달려 건조하고 가렵고 갈라집니다. 미끄러운 욕실은 약간의 먼지보다 훨씬 더 큰 낙상 위험을 초래하여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됩니다.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여 이미 힘든 몸에서 체력을 고갈시킵니다. 그러나 몸 자체는 직관에 반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에서 벗겨지는 세포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은 그대로 두면 번성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대담하고 새로운 진실을 가리킵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진 덜 잦은 목욕, 즉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더 건강한 피부, 더 적은 위험,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의 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추측이 아니라 피부과에서 노인병학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뒷받침하는 과학과 실용성의 융합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그리고 미국 의사협회 저널은 모두 과도한 목욕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고 덜 잦은 루틴이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 혜택을 상상해 보세요. 비늘 모양 대신 촉촉한 피부, 피로하거나 위험한 미끄러짐 없는 아침, 샤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산책이나 대화를 위해 아껴진 에너지, 위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욕조를 물티슈로, 몸을 담그는 것을 깨끗한 셔츠로 바꾸고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맞춤합니다. 75세의 마라톤 선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후, 문화 또는 건강 상태가 이상적인 리듬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의학적 통찰력과 개인적인 특이성을 결합하여 완벽한 균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물러서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가 관리의 조용한 혁명으로 수십 년간의 습관을 뒤집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담을 떨쳐내고 더 가볍고 안전하며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기회입니다. 사회의 규칙보다 몸의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을 덜 쓰고 위험을 줄이고 더 많은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덜 자주 목욕하는 것에 예상치 못한 약속이며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진실입니다. 자, 70세 이후 노인들이 얼마나 자주 목욕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왜 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매일 하는 목욕이 어떻게 연약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지부터 여러분의 몸의 자연적인 과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 위생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와닿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거나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과 공유할 준비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매일 하는 샤워를 물티슈로 바꾸거나 손 위생을 우선시하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청결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은 눈을 뜨게 하는 통찰력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